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기능대회 과제 모재를 가접하여 GTAW와 FCAW로 시공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10mm 테스트 플레이트를 GTAW와 FCAW로 시공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루트, 필, 캡패스를 시공합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재료를 가공하여 완전 용접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용접부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료입니다. 두께 10mm 플레이트로 가로 세로 250mm에 100mm이며 30도 개선이 처리되어 있는 재료 2개를 사용합니다. 루트 패스는 GTAW로 시공하고 필 패스와 캡 패스는 FCAW로 시공합니다. GTAW 시공 시 용접봉은 T-50 2.4mm를 사용하며 FCAW 시공 시 K-71T 1.2mm를 사용합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입니다. 하나, 모재 가공 시 루트면과 루트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V형 맞대기 용접이므로 모재 한쪽 측면을 개선각이 30도가 되게 가공합니다. 개선각 가공 후 루트면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1.2에서 2.5mm 정도 선을 그어줍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적당히 가공한 후 줄을 이용해 그어놓은 선까지 정밀하게 가공합니다. 둘, 가접 위치와 루트 간격, 단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트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은 3.2mm, 모재의 끝부분은 4mm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모재의 끝부분은 4mm 환봉을 끼워 간격을 유지하며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게 2포인트 가접합니다. 셋, 모재의 이음부 작업 시 기공, 언더컷, 슬래그 혼입, 오버랩, 과도한 비드 높이 같은 용접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를 확실히 하여 아크 길이를 짧게 해야 기공을 예방합니다. 슬래그는 용접 패스마다 청소를 잘하고 이음부 그라인더 작업으로 예방합니다. 언더컷은 너무 높은 전류 사용 시 또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발생합니다. GTAW는 전류 90A에서 100A를 사용하고 FCAW는 전류 100A에서 140A와 전압 16V에서 22V로 작업합니다. 오버랩은 일정한 위빙폭, 간격을 유지하고 일정한 속도로 용접하여 예방합니다. 위빙 간격은 용접물이 생성되는 걸 보면서 나가는데 3에서 4mm 정도 유지하고 일정하게 나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루트면이 없으면 용접 시 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루트면 1.2에서 2.5mm 정도로 가공합니다. 가공된 두 모재의 루트면이 일정해야 시점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가스 유량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유량계의 눈금과 지시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접 후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 역변형을 줘야 합니다. 아르곤가스가 용접 부위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으면 기공이 생기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르곤가스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GTAW는 위빙을 할 때 용접봉이 용접물에 탈락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합니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약 5에서 10mm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 녹이면서 진행해야 표시가 나지 않으며 결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FCAW는 시점 부분에서 용접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두세 번 치핑 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행 내용입니다. 먼저 모재 가공입니다. V형 맞대기 용접이므로 모재 한쪽 측면을 개선각이 30도가 되게 가공합니다. 개선각 가공 후 루트면을 1.2에서 2.5mm 정도로 가공합니다. 가공을 할 땐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루트면에 1.2에서 2.5mm 정도 선을 그어줍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적당히 가공한 후 줄을 이용해 그어넣은 선까지 정밀하게 가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면을 가공하는 이유는 루트면이 없을 시 용접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트면이 너무 뾰족하지 않도록 1.2에서 2.5mm 정도 가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된 두 모재의 루트면을 서로 맞대어 틈이 없이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줄로 양 끝단의 벌을 제거해 면을 다듬어 줍니다. 추가로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부위에 쇼트 프라이머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된 루트면이 일정해야 용접 시점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재의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면 루트면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가공합니다. 두 번째, 모재 가접입니다. 가스 스위치를 켜고 가스 유량을 조절합니다. 가스 유량은 CO2 가스, 아르곤 가스 모두 동일하게 15에서 20L/min으로 맞춰줍니다. 유량계를 읽을 때는 유량계의 눈금과 지시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접할 모재의 단차와 간격을 맞춥니다.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트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이후 강철 자를 이용해 단차를 확인합니다. 단차 확인이 끝나면 모재의 간격을 띄웁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은 3.2mm만큼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3.2mm 용접봉을 끼워주면 쉽게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GTAW로 모재 시점 부분을 가접합니다. 용접봉은 T-50에 2.4mm짜리를 사용하며 가접 시 전류값은 100A입니다. 가접은 모재 안쪽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진행하며 토치를 좌우로 움직여 용접봉을 일정하게 주입시켜줍니다. 왼손은 용접봉을 들고 오른손은 토치를 들고 가접합니다. 이때 용접봉의 각도는 용접선에 대하여 10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여 주면서 조금씩 아크가 발생되는 토치 쪽으로 앞으로 밀면서 비드를 내야 합니다. 용접봉이 일정하게 주입돼야 가접의 루트 패스가 고르고 비드 높이도 일정하게 나옵니다. 모재의 끝부분을 가접합니다. 가접하기 전 모재의 끝부분 간격을 4mm로 맞춰줍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치핑 해머를 이용해 벌려주고 단차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차가 맞지 않으면 치핑 해머로 위아래를 뒤틀리게 해 단차를 맞춰줍니다. 간격을 맞추기 위해
4mm짜리 환봉을 꽂고 최대한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두 포인트를 살짝만 가접해 줍니다. 너무 용입이 많이 되면 본 용접 전 환봉을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양쪽 면이 고정될 정도로만 가접합니다. 가접이 모두 끝나면 가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과 끝부분의 간격은 잘 유지됐는지, 단차는 안 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해체하고 다시 작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 용접 준비와 역변형입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시점 부분을 2T짜리 그라인더 날을 이용하여 U자 형태로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을 하는 이유는 시점 부분과 본 용접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로 역변형을 주어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모재 용접입니다. 루트 패스입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난 모재에 GTAW로 루트 패스를 작업합니다. 용접 진행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진하며 진행합니다. 지금 작업자의 자세는 아래 보기입니다. 용접봉은 2.4mm짜리 T-50을 사용하며 용접 전류값은 85에서 100A를 사용합니다. 전류값이 세면 용접 속도가 빨라지고 전류값이 낮으면 용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사용하는 가스는 아르곤 가스로 15에서 20L/min 유량을 사용합니다. 만약 바람이 불거나 하여 쉴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산소가 들어가면 기공이 생기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곤 가스가 용접 부위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빙은 노즐을 V홈에 대고 반달 또는 지그재그 형태로 토치를 움직이면서 진행합니다. 이때 용접봉이 용접물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작업자는 용접봉의 끝이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요. 용접봉의 끝단이 움직이면 용접물에 용접봉이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니 주의합니다. 토치의 진행 각도는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70에서 80도, 작업각은 90도로 유지하면 됩니다. 이때 용접봉의 각도는 용접선에 대하여 10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모재 끝부분에 환봉을 넣고 가접한 부분에 다다르면 작업을 멈춥니다. 그라인더로 가접해둔 환봉을 제거합니다. 그라인더 작업 시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약 5에서 10mm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 녹이면서 진행해야 결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빙 간격은 용접물이 생성되는 걸 보면서 3에서 4mm 정도 유지하며 일정하게 나가면 됩니다. 끝부분 처리는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두세 번 빠르게 치핑해줍니다. 멈췄던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루트 패스를 마무리합니다. 루트 패스가 끝나면 컵브러쉬로 깨끗하게 이물질을 청소합니다.
다음은 필패스입니다. 필패스는 CO2 용접기로 옮겨 FCAW로 작업합니다. FCAW는 열이 매우 강하므로 뒤에서 아크를 살린 후 다시 끝부분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작업자의 자세는 아래 보기입니다. FCAW의 용접 전류는 100에서 140A를 사용하고 아크 전압은 16에서 22V를 사용합니다. FCAW는 전류와 전압값이 높기 때문에 진행과 위빙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행이 늦으면 슬래그 혼입이나 기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의 길이는 10에서 15mm가 되게 합니다. FCAW의 용접 자세는 용접 토치의 작업각을 90도, 진행각을 75에서 80도로 유지합니다. 끝부분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용접이 끝나면 치핑 해머로 슬래그를 잘 털어줍니다. 슬래그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그라인더로 슬래그 가운데 부분에 흠집을 내주면 쉽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물질은 컵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비드가 균일하지 않은 곳은 그라인더로 가공하거나 청소만 해도 됩니다. (2차) 필패스입니다. 시점 부분에서 용접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두세 번 치핑하고 시작합니다. FCAW는 열이 세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채우게 되면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필패스를 조금만 채웁니다. 1차 필패스와 같은 형태로 쌓아주되 표면에서 1에서 2mm 정도 들어가게 쌓아주어야 합니다. FCAW는 전류와 전압값이 높기 때문에 진행과 위빙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행이 늦으면 슬래그 혼입이나 기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빙 방법은 와이어 길이를 10에서 15mm 유지하고 위빙을 아주 짧게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끝부분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용접이 끝나면 용접 부위에 슬러그가 쌓여 있습니다. 슬래그 혼입 같은 용접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슬래그가 잘 털어지지 않을 땐 슬래그 가운데 부분을 그라인더로 살짝 흠집을 내주면 쉽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비드가 균일하지 않은 곳도 그라인더로 가공합니다. 남아있는 이물질은 컵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비드 높이는 현재 모재보다 1에서 2mm 정도 낮게 쌓여 있습니다. 캡패스입니다. 캡패스도 FCAW로 작업합니다. 시점 부분에서 용접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두세 번 치핑하고 시작합니다. 캡패스 진행 시 위빙 방법은 반원이나 지그재그 방법으로 하며 위빙 시 와이어 끝부분이 홈의 끝선에 가기 전에 살짝 머물면서 위빙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빙 시 양 끝에 머물지 않으면 언더컷이나 용이 불량이 생기므로 용착이 되는지 확인하고 위빙해야 합니다. 와이어 길이를 10에서 15mm를 유지 후 위빙을 아주 짧게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캡패스 작업 시 작업각은 90도, 진행각은 90에서 95도로
토치의 각이 중심에서 약간 아래에 위치하게 자세를 잡고 쌓아주어야 합니다. 현재 작업자는 용접가스로 CO2 가스 100%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럽 쪽 나라에서는 CO2 가스 20%와 아르곤 가스 80%가 섞인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끝부분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치핑 해머를 이용해 슬래그와 스펙터 등을 모두 제거합니다. 남아있는 이물질은 컵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외관 검사입니다. 완성된 제품은 외관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일 먼저 모재의 역변형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맞대기 용접부에 언더컷이나 언더필이 없는지 확인하고 용접 비드 캡에 과도한 비드 높이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맞대기 용접부에 비드 폭이 균일하고 규칙적인지 확인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루트 패스에 오목 비드는 없는지, 비드 높이는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10mm 테스트 플레이트의 GTAW와 FCAW 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